오늘 이 인사청문회도 꽤 관심거리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패륜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였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 특히 지금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는 문 전 대통령 일가, 한쪽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를 향했기 때문에 오늘 꽤 휘발성이 많은 공방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데 오늘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이 선봉에 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안심합니다. 말씀 공정하게 해야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시시콜콜이 말끝마다 조절하세요.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패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질문 시간에 하세요 그거. 본인도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 편파적으로 위원장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셔야죠. 공정하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집단적인 항의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조배숙 의원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자라고 언급을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니 자격도 안 되는 사람 검찰총장까지 신승진시켰더니 이거 배은망덕 패륜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현정 의원님. 네. 배은망덕 패륜 수사. 저도 이런 패륜 수사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최근에 좀 뜸하더니 이제 좀 화력을 다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단순한 법사위원이 아닙니다. 법사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원장이죠. 자, 오늘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심우정 총장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따진다 그러면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위원장이 나서서 이 결론부터 내고 본인이 그냥 패륜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청문회라는 게 과연 청문이 진행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질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러려면 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저기 위원 자리에 가서 저런 질문하면 됩니다. 예. 근데 굳이 위원장이 본인이 모든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10분 동안 나가 있어 뭐 모든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무슨 수사가 배은망덕, 아니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은혜 갚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무슨 뭐 개인적인 검찰총장 시켜줬기 때문에 뭔가 어떤 수사를 한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결국 뭐 거듭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도학 의원님. 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임명할 때부터 검사장을 임명할 때 파격이었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총장까지 승진시켰더니 이거 은혜도 모르고 마치 아버지 부모 자식 간의 패륜 수사 아니라는 게, 물론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아무리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팩트에 맞는 부분인지, 심우정 총장은 오늘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데, 물론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늦게 했냐, 혹은 이거 너무 먼지털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배은망덕 패륜 수사 너무 나갈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저 뜻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뭔가 복수를 당한 사람, 혹은 본인이 어떤 이 직위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당했으면 그것을 다시 되갚아줄 때 정치 보복이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승진도 시켜줬고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배은 망덕이란 말이 더 맞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말이야 바른 말인 것이 지금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대선 이 과정에서는 이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딱 대통령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수석, 비서관 지금 2년, 3년 되도록 계속해서 수사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잡듯이 계속 뒤지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까지 건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국에는 피의자라고 적시된 그거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결국 망신주기를 가고 있고 본인들이 최혜병 사건에서 사실상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치하의 검찰이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말과 행동이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왜 독소조항 같은 일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예. 검찰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치 보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당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심우정 총장은 이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뭐 최근에 이상직 전 의원 건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문 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뭐 별장이든 자택이든 뭐 사무실이든 압수수색을 한 거겠죠. 뭐 팩트와 법리로 말하겠다는 게 검찰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오고 가던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질문을 하다가 이런 장면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태블릿 PC 관련돼서 이의 신청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전주지방검찰청 목록에 분명히 아이패드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굳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 논란이 있고 전주지검에서 알겠습니다. 경고가 다르다는 분명히 답변은 알고 압수수색 있습니다. 물품에 아이패드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셨더라도 여기 시간대로 오신 거 아니죠? 그럼요. 자료 예. 제출 잘 하셔야죠. 그리고 왜 목소리 이렇게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좀 떠보도록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답변이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저희는 들리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뭐 목소리 좀 크게 해라, 마이크 갖다 대라라고 이제 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 공방이 있었는데 사건의 본질로 뭐 심우정 총장 검찰총장 후보자는 보고 안 받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이게 김정숙 여사가 지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줬고 이 돈이 딸에게 입금됐다. 한번 제3자를 통해 한 번 갔다가 돈이 갔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 문재인 이게 적시되어 있다는 이 파장 때문일 텐데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말고도요. 네. 그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이 검찰이 봤을 때는 있다. 출판 디자인 참여 비용 2억 원. 이걸 검찰은 이 5천만 원 말고도 왜 의심하는 겁니까?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예. 그 책의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문다혜 씨가 좀 참여를 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는 것만으로 2억 원을 줬다? 지금 출판사 관계자가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2억 원은 디자인 비용 그리고 5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이라는 디자인 비용을 준 것인가?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가 좀 없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이스타젯의 전 남편이 취직을 한 이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더 이상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을 해서 책 하나 디자인하는데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동안은 왜 부모님한테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았던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5천만 원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현금
현금으로 지금 전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김정숙 여사가 제3자에게 현금을 주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제3자가 문다혜 씨에게 입금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는 어디서 계속 그렇게 5만 원짜리 돈뭉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살 때에도 지금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한복을 산다든지 옷을 살 때 수백만 원어치를 한 번에 계속 사면서 그때 5만 원짜리 그 관봉권을 썼다는 것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이게 배은망덕한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장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의 제주도 별장을 구입한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거든요. 예. 이러한 돈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부동산과 그 거래에 사용이 된 금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낱낱이 밝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건 엄마인 김정숙 여사가 왜 딸에게 제3자를 통해 5천만 원을 줬을까? 윤건영 의원,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이제 대변인격 여러 목소리 해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의 돈을 융통한 거고 친한 지인에게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다. 김주리 대변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얘기는 저 그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그것이 엄마에게서 딸이 융통을 한 것이다. 돈을 그러니까 소위 빌린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그 김정숙 여사의 지인분이 문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이런 방식을 썼다. 그런데 저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 어떤 특별한 다른 이 돈의 자금이라든지 출처라든지 이런 걸 속이려고 했다면 예. 굳이 입금하는 과정 속에 거기에 입금자 이름 옆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왜 썼겠느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전달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검찰이 이 문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 사이에서 또 그 문다혜 씨의 다른 이 자금들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좋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과정들이 지금 이 돈 거래 과정들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 시점에 좀 전에 그 나왔던 그 출판사 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별건 수사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문 전 대통령과 2018년도에 이상직 전 사위 알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돈 거래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나의 같은 사건 속에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따라 전형적인 별건 수사고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의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별건 수사다라는 게 이제 야당과 이제 김재리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나쁜 의도 있었다면 현찰로 주든가 다르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혹은 출판사 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검찰이 봤을 때 이 시점도 시점이지만 결국 문 전 대통령과 딸인 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들어보다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묶어서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결국 이제 의유를 하려고 그러면 문다혜 씨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제 공동체에 엮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별도의 어떤 생활을 할 경우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매달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고 또 이제 이 서울에 온 이후에는 또 청와대에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책 이 디자인이나 판매 이걸 다 하면서 그 수익을 본인이 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5천만 원 이 부분은 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본인이 필요한 돈이라 그러면 바로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계좌 대 계좌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현금을 그걸 요즘 글쎄요 5천만 원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걸 또 그냥 다혜 씨 불러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인한테 보내서 지인이 또 그 은행 가서
그 5천만 원을 넣으려고 그러면 또 한참 세야 돼요. 예. 그걸 또 이렇게 계좌로 보내고 왜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라는 데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본인들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 씨가 만약에 하나의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더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출처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이거 패륜 수사다, 배은망덕하다. 뭐 마치 그 대통령에게 심우정 총장 후보자가 충성 맹세라도 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심우정 후보자 뭐 또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패륜 수사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했다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의 얘기고 심우정 후보자도 모욕적인 질문이다라고 맞받아쳤는데 오늘